안녕하세요. 대치동 황원장 채널의 황종태 원장입니다. 저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대치동 소재 수학 전문 홍익학원의 원장으로서 중고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수학을 가르치면서 얻은 저만의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이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현상들을 통해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수학 공부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제시하는 수학 공부 방법은 개인적인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방법에 공감을 하시고 실천을 해보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공부법을 수포자가 되는 과정에서 찾은 수학 잘하는 공부법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수포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잠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수학을 잘했거나 좋아했던 학생이 또는 수학 공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던 학생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수학을 포기한 경우 이 학생을 수포자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수학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싫어했다면 포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학을 좋아하거나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던 학생이 수포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학이 어려워서일까요? 단지 어려운 게 이유라면 모든 학생이 포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수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포자가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공부한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수학 성적이 떨어지고 이 떨어지는 경우가 2번이나 3번 반복이 되면 대부분 학생들은 머리 탓을 하게 됩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수학에 재능이 없어서 그러니 해도 안 돼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수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또는 어떤 문제를 시험에서 틀리는가가 중요해지겠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에서 틀리는 문제는 2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몰라서 틀리는 문제와 아는데 틀리는 문제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몰라서 틀리는 문제는 시험에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문제가 나와서 틀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학습량을 늘리거나 좀 더 어려운 문제까지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부하지 않은 문제를 제외하고 채점을 다시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문제에서 14문제를 맞춘 학생이 있습니다. 이 중 4문제를 공부를 해보지 않은 문제였다면 이 학생에게 16문제에서 14문제를 맞춘 거로 다시 채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학교 시험 성적은 70점이지만 이 학생은 자신이 공부한 문제로만 따지면 87.5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시험 공부를 할 때 공부하지 않은 문제를 줄이기만 하면 87점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부모님이나 가르치는 선생님으로부터 주어진다면 이 학생은 꾸준히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공부했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틀려오는 경우입니다. 보통 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틀려서 성적이 떨어지면 그리고 반복이 된다면 이 학생은 수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수의 형태별로 그 이유를 찾아서 해결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이 이런 이유로 틀리는 경우 실수로 틀렸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실수라는 말 속에는 알고 있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러한 현상을 고치고자 하는 생각이나 의지를 없애버립니다.
아는 것을 틀리는 유형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단순 계산을 틀려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단순 계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3 더하기 4가 7인데 6으로 해서 틀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이 평소 공부할 때 이런 단순 계산을 틀렸을까요? 아니면 평소에는 단순 계산을 틀린 경우가 없는데 시험에서만 틀린 것일까요? 잠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상 시험에서만 단순 계산을 틀리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 공부할 때 단순 계산을 틀렸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틀리는 것입니다. 평소 단순 계산을 틀렸을 때 실수라고 넘어가서 시험에서도 틀리는 것입니다. 실수에 대한 학생의 반응 또는 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공부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를 풀 때 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다 마지막 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단순 계산에서 틀린 문제를 동그라미를 치고 맞았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말하자면 문제를 풀다 마지막에 2 더하기 3을 계산해서 5라는 답을 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거나 또는 4로 써서 틀렸는데 과정이 맞았으니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공부 습관을 가진 학생들이 시험에서 단순 계산을 틀려 성적이 떨어지게 됩니다. 공감이 가시나요? 진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학교 2, 3학년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 이런 공부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위한 바른 공부 방법과 아직은 어려서 이런 현상이 없다면 예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런 현상을 겪는 학생의 경우 식을 세우고 마지막 계산을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모든 문제의 풀이를 마지막 답이 나오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식이 아닌 서술형으로 노트의 풀이 과정을 쓰도록 하면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 단순 계산을 틀리는 경우 틀린 문제로 표시를 하고 어떤 계산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처음부터 풀었던 자리에 색볼펜으로 첨삭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계산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처음 풀었던 풀이의 틀린 자리에 색볼펜으로 첨삭을 해서 고쳐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제를 시험 보듯이 다시 풀어봐야 합니다. 계산한 부분만 내가 틀렸던 단순 계산 부분만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처음 풀이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색볼펜으로 처음에 내가 계산을 틀렸던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잘못했었다라는 것을 첨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법은 학생 스스로 내가 어떤 계산을 잘못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실수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2 더하기 3을 계산해서 4로 써서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려보면 대부분 학생들은 2 더하기 3을 4로 써서 다시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틀렸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처음과 똑같이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계산을 구체적으로 2 더하기 3을 4로 잘못했어 라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하는 것이고 이 방법이 틀린 구체적인 내용을 풀이에 첨삭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방법입니다. 이 내용은
이런 현상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런 나쁜 공부 습관이 생긴 이유를 알아야 고치기도 하고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학생에게 50문제의 숙제를 내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학생은 25문제만 풀어왔는데 채점을 해봤더니 다 맞았습니다. 다른 학생은 50문제의 답을 다 써왔지만 채점을 해봤더니 반 이상을 틀렸습니다. 어떤 학생이 혼이 날까요? 분명 25문제만 풀어온 학생이 혼이 날 것입니다. 이 학생에게 계속 50문제의 숙제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머지않아 두 번째 학생처럼 쉬운 문제에 답은 써오는데 틀리는 문제가 많아질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많은 학생들이 수학 학습지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이 오시는 날 급하게 숙제를 합니다. 답이 써져 있지 않으면 숙제를 안 한 게 되고, 틀려도 답이 써져 있다면 숙제를 한 게 됩니다. 다른 상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 공부를 하는 학생이 이 시간 동안 20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학생에게 30문제의 숙제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평상시보다 10문제를 더 풀어야 하니 1시간 반을 공부를 할까요? 아니면 1시간 만에 30문제를 풀까요? 어른 입장에서는 30분을 더 공부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대부분 학생은 1시간에 30문제의 답을 써냅니다. 여기서 단순 계산을 틀리는 나쁜 습관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덧셈을 배우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현재 계산에 숙달이 되지 않아서 한 문제를 푸는데 1분이 걸립니다. 숙제로 50문제를 내주면 이 학생은 최소 50분을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20분 만에 끝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단순 계산을 틀리는 습관이 형성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계산을 하지 않고 문제를 보고 생각나는 숫자를 쓰는 것입니다. 덧셈을 못해서 2 더하기 3을 4로 계산해서 틀리는 중고등학생은 없습니다. 실제로 단순 계산을 틀렸을 때 학생들에게 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답을 썼냐고 물어보면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학생 스스로 왜 2 더하기 3을 4로 썼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빨리 답을 내야 하니 2 더하기 3을 생각해서, 즉 속으로 읽으면서 계산을 한 것이 아니고 보고 생각나는 답을 쓴 것입니다. 학생이 할 수 있는 분량 이상의 학습량이 주어지고 틀려도 답이 써져 있어야 하는 그런 학습 환경이 이런 단순 계산을 틀리는 나쁜 공부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오늘 주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이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학습량을 주어져야 됩니다. 다음은 정확하게 문제를 풀이를 할 때 칭찬을 하고 풀 수 있는 문제를 틀렸을 때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 가르쳤던 학생의 예를 들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2학년 수학을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숙제를 하면 단순 계산을 틀리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다음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숙제의 분량은 아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량만큼으로만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숙제에서 아는 문제를 틀리면 수업 시간을 3분 늘리고 대신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으면 30분 수업을 일찍 끝내주기로 했습니다. 이 학생은 이 약속을 한 다음에 놀랍도록 단순 계산을 틀리는 문제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것과 빨리 푸는 것 중에 정확하게 푸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습관이 된 학생의 풀이 속도를 높이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치동 황원장 채널의 첫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의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